밤 11시 서울과 춘천을 잇는 한적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최동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지나간다. 그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해 해가 진 후에 끝난다. 트럭 운전대를 잡은 지 20년, 야간 운행만 15회를 넘겼다. 차량 번호 서울 2345, 자동 단말기가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단봉이 올라간다. 동수는 무심코 옆을 바라본다. 야간 근무자가 유리창 너머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도 별다른 대화 없이 지나치려는 순간, 조심히 가세요. 창구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동수는 문득 속도를 늦춘다. 짧은 인사 한마디, 매일 같은 곳을 지나지만 오늘은 처음 들은 것 같다. 백미러로 잠깐 그곳을 바라보다 다시 앞을 향해 달린다. 최동수의 집은 텅 비어 있다. 아내는 7해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다. 아들은 서울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다. 명절에나 간간히 전화가 오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대화로 끝난다. 40여 년 트럭 운전석에 앉아 가족을 위한다고 달려왔지만 결국 남은 건 빈자리뿐이다. 당신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오. 식탁 위 아내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른다. 하루가 끝나는 의식, 내일 또 같은 길을 달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다. 다음 날, 또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톨게이트를 지난다. 매번 같은 자리에서 조심히 가세요 라는 인사가 들려온다. 평소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말 한마디가 어째서인지 동수의 귓가에 맴돈다. 넷째 날, 동수는 창구를 향해 눈길을 준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야간 근무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다. 나이가 있어 보이지만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요즘 야간 운전 많이 춥지요? 처음으로 동수가 먼저 말을 건넨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본인도 놀란다. 여성은 살짝 놀란 듯 하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트럭을 출발시키는 동수. 백미러로 보이는 톨게이트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진다. 휴게소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동수는 생각한다. 아내가 떠난 후, 아들과도 소원해진 후,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같은 회사 기사들과도 필요한 대화만 나눌 뿐이다. 왜 갑자기 말을 걸었을까?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동수는 오늘 만난 톨게이트 여성의 미소가 자꾸 떠오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당황스럽다. 나이 60에 접어드는 남자가 우연히 마주친 여성의 웃음에 흔들리다니. 나도 참. 자주 섞인 웃음을 흘리며 불을 끄지만 동수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매일 지나치던 길, 스쳐 지나가던 사람, 그리고 들리지 않던 인사 한마디가 오늘따라 크게 다가온다. 밤 11시 10분, 동수는 익숙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한 주가 지났지만 매일 같은 시간 똑같은 경로로 운행한다. 오늘도 그 톨게이트를 향해 가는 동수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렌다. 이럴 때가 아닌데 중얼거리면서도 그는 시계를 자주 확인한다. 11시 정각에 도착하려는 듯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는다. 톨게이트가 가까워질수록 동수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마치 첫 운전을 하던 날처럼. 차단봉 앞에서 서행하는 트럭. 유리창 너머로 그 여성이 보인다. 지금껏 이름도 몰랐던 상대에게 동수는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밝게 인사할 계획이다. 요즘 밤이 많이 춥죠? 동수가 먼저 말을 건넨다.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답한다. 네, 정말 쌀쌀해졌어요. 어떻게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나 했더니 정기 운행하시나 봐요. 동수는 놀란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문득 가슴 한편이 따뜻해진다. 그렇습니다. 15년째 같은 노선이죠. 여성이 고개를 갸웃한다. 정말요? 그런데 왜 요즘에서야 말을 걸어주셨어요? 혹시 제가 서비스가 나빴나요? 당황한 동수가 손사래를 친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잠시 침묵. 생각해보니 정말 왜 이제야 말을 걸었을까? 바쁘다 보니 그랬나 봅니다. 어색하게 웃는 동수에게 여성이 친근하게 답한다. 저는 이선미라고 해요. 매일 이 시간대에 근무하니 또 뵙겠네요. 선미. 이제야 이름을 알게 된 그녀에게 동수도 자신을 소개한다. 최동수입니다. 차량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린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신호. 동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트럭을 출발시킨다. 내일도 조심히 오세요. 선미의 인사가 트럭 안까지 들려온다. 동수는 백미러로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본다.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차오른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동수는 정확히 11시에 톨게이트를 지난다. 짧지만 매일 선미와 나누는 대화가 쌓여간다. 날씨 이야기,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가끔은 뉴스에 나온 소식도.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게 참. 어느 날 밤, 동수는 휴게소에서 쉬며 생각에 잠긴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그저 숙소 같은 공간이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건 언제였는지 기억도 희미하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 밤 누군가와 짧게나마 인사를 나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동수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톨게이트를 지난다. 선미도 그 시간이 되면 창가로 고개를 내밀어 동수의 트럭을 찾는다. 주변 동료들은 농담 삼아 선미 씨 팬이 왔다며 놀리지만 선미는 그저 웃으며 넘긴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동수 씨, 네. 어제 조금 늦게 잤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 생일이라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짧게 끊더군요. 선미의 눈빛이 따뜻해진다. 자녀들이란 다 그런가 봐요. 제 딸도 바쁘다고 연락 잘 안 해요. 처음으로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동수는 천장을 바라본다. 오늘따라 집이 더 텅 빈 것 같다. 그러다 문득 선미의 웃는 얼굴이 떠오른다. 설렘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채운다.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동수는 웃음 짓는다. 나이 60에 다시 느끼는 설렘.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날 밤, 동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든다. 일주일에 5번, 밤 11시, 최동수의 화물 트럭이 톨게이트에 닿는 순간은 이제 그와 이선미 모두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엔 짧은 인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짧게나마 서로의 일상을 나눈다. 차량이 많지 않은 심야 시간대,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진다. 벌써 11월 중순이네요. 동수가 차창을 내리며 말한다. 초겨울 바람이 차 안으로 파고든다. 하늘에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네.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 선미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잠시만요.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열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캔커피다. 이거 드세요.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추우실 텐데. 동수는 망설인다. 받아도 될지 고민하는 그의 표정에 선미가 웃으며 덧붙인다. 걱정 마세요. 다른 기사님들께도 가끔 나눠드려요. 우리 회사에서 직원 복지로 주는 거예요. 동수는 조심스레 캔을 받는다. 따뜻한 온기가 장갑 낀 손을 통해 전해진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차가 없어 잠시 더 머물 수 있다. 동수는 커피 캔을 들고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다. 선미가 먼저 입을 연다. 매일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습관이 되니 괜찮습니다. 오히려 낮에 운전하는 게 더 어색하죠. 가족분들은 걱정 많이 하시겠네요. 동수는 잠시 침묵한다. 아내는 일찍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자기 삶 살고 있어요. 선미의 눈빛이 짧게 흔들린다. 저도 비슷해요. 이혼하고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어요. 처음으로 서로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나눈 순간이다. 갑자기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린다. 대화의 마침표를 찍으라는 신호처럼. 그럼 내일 뵐게요. 동수는 서둘러 창문을 올리고 출발한다. 백미러로 보니 선미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진다. 휴게소에 들른 동수는 선미가 준 커피를 꺼낸다. 아직 따뜻하다. 조심스레 캔을 따고 한 모금 마신다. 커피 맛은 평범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따뜻하네. 동수는 중얼거린다. 커피를 말하는 건지 마음을 말하는 건지 그도 잘 모른다. 다음 날 밤, 동수는 운행 시간을 조금 당겨 톨게이트에 도착한다. 오늘은 그가 준비한 게 있다. 작은 핫팩 2개를 비닐에 싸서 가져왔다. 어젯밤 커피 잘 마셨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선미는 놀란 표정으로 핫팩을 받는다.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짧은 순간이지만 서로에게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다. 동수는 문득 아내와 처음 데이트했던 때가 떠오른다. 그때도 이런 설렘이 있었다. 이제 동수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밤 11시를 생각한다. 일과 중에도 선미와 나눌 대화를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이런 자신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론 기쁘다. 어느 날 밤, 큰 눈이 내리는 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동수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톨게이트에 도착한다. 선미는 여전히 자리에 있었다. 괜찮으세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어요. 선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있다. 동수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얼마나 오랜만인가.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길이 조금 미끄러웠지만 괜찮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셨네요. 선미가 쑥스럽게 웃는다. 교대 시간이 되어도 계속 창밖만 봤어요. 동료들이 놀릴 정도로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지나침이 아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동수는 차 안에서 자신의 심장이 젊은 날처럼 뛰는 것을 느낀다. 내일도 11시에 올게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기다릴게요. 최동수의 화물트럭이 휴게소에 들어선다. 추위가 심해진 12월. 그는 선미에게 줄 따뜻한 차를 사기 위해 들렀다. 최근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왔다. 매일 밤 11시 톨게이트에서의 짧은 만남이 그의 삶에 작은 빛을 더했기 때문이다. 동수 씨, 여기서 뭐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동수가 돌아본다. 같은 운송회사 소속 김기철. 20년 넘게 같은 노선을 달려온 베테랑 기사다. 아, 기철 씨. 잠깐 쉬어가려고요. 기철이 커피 자판기 옆으로 다가온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 뭐 좋은 일 있어? 동수는 머뭇거리다 대답한다. 그냥 별일 없어요. 그래. 근데 내가 요즘 봤는데 늘 같은 시간에 춘천 방향 톨게이트 지나더라. 거기 뭐 있어? 동수의 표정이 살짝 굳는다. 기철이 빙그레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친다. 혹시 그 여자 때문에 그래? 11시에 근무하는 톨게이트 직원? 동수는 놀란다. 어떻게 알았을까? 기철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그 여자, 소문 들었어. 남자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돈 받고 만난다더라. 동수의 눈이 커진다. 무슨 소리예요? 기철이 어깨를 으쓱한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다른 기사들이 그러더라고. 저 여자 밤에 근무하면서 부수입 몰린대. 돈 많은 기사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나중에 연락해서 만난다고. 동수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선미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 하지만 한편으론 의심이 생긴다. 그녀가 자신에게 유독 친절했던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동수가 단호하게 말한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기철이 다시 어깨를 으쓱인다.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특히 혼자 사는 남자들한테 더 잘해준대. 동수 씨도 조심해. 동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자판기에서 나온 따뜻한 차를 들고 밖으로 나온다.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럴 리가 없어. 중얼거려 보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는다. 선미가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 그 미소, 짧은 대화들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을까? 그날 밤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톨게이트에 도착한다. 11시 10분 전. 차 안에서 선미를 바라본다. 그녀는 다른 운전자와 대화하고 있다. 환한 미소로 무언가 말하는 모습. 동수의 가슴이 조여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대하는 건가? 11시 정각. 동수의 트럭이 톨게이트에 접근한다. 선미가 동수를 발견하고 밝게 손을 흔든다. 평소처럼 반갑게.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선미가 반갑게 인사한다. 동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인다. 선미가 이상한 기색을 눈치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동수는 망설인다. 물어봐야 할까?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아닙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선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본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밤 운전은 위험하니까. 동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을 텐데 오늘은 다르다. 진심일까? 연기일까? 구분할 수 없어 괴롭다. 내일 봬요. 짧게 인사하고 출발하는 동수. 백미러로 보니 선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다. 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집에 돌아온 동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을까? 선미의 친절이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까? 동수는 전화기를 들어 아들 번호를 누른다. 새벽 1시. 아마 자고 있을 텐데 예상대로 전화는 받지 않는다. 동수는 쓸쓸하게 웃는다. 내가 너무 외로웠나 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수. 오늘 밤은 유독 길게 느껴진다. 내일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잠이 든다. 다음 날, 동수는 처음으로 11시에 톨게이트를 지나지 않았다. 일부러 시간을 늦춰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지났다. 선미는 이미 퇴근한 후였다. 동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최동수는 계속해서 자정 무렵에 톨게이트를 지났다. 선미를 만나지 않으려 일부러 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그 소문이 진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피하는 자신이 못마땅했다. 오늘은 평소 시간에 가봐야겠다. 11시 5분 전 동수의 트럭이 톨게이트에 접근한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마치 누군가를 처음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는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잠시 확인한다. 피곤해 보이는 눈과 주름진 얼굴. 왜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다. 톨게이트가 가까워질수록 동수의 고민은 깊어진다. 그냥 평소처럼 대할까? 아니면 그 소문에 대해 물어볼까? 선미의 창구가 보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동수의 트럭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에 가슴이 저민다. 동수의 트럭이 멈추자 선미의 표정이 밝아진다. 어디 가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동수는 말을 고르려 애쓴다. 일이 좀 바빴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선미가 조심스레 물어본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동수는 깊은 숨을 들이쉰다. 이제 물어봐야 할 때다. 선미 씨, 여기서 일하시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으시죠? 선미의 표정이 굳는다. 무슨 말씀이신지. 동수는 말을 이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던데 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따로. 말을 끝맺지 못한다. 선미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하다. 그쪽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동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다. 선미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 일이 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딸아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야간 수당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 시간에 일하는 건데.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동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린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 선미는 표정을 감추며 형식적으로 말한다. 안전운전하세요. 동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한다. 백미러로 보니 선미는 이미 다음 차량을 응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전과 다르다. 밝던 미소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표정만 남았다. 내가 뭐라고 한 거야. 동수는 자책한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소문 때문에 상처를 준 자신이 미웠다. 휴게소에 들른 그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긴다. 선미의 상처받은 눈빛이 자꾸 떠오른다. 그날 밤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한다. 텅 빈 집 안에서 소주병을 딴다. 오랜만에 술을 마시는 날이다. 한 잔, 두 잔. 취기가 오르자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내는 늘 사람을 믿는 편이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소문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는 남편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 다음 날 동수는 출근 전 꽃집에 들른다. 작은 꽃다발을 사들고 톨게이트로 향한다. 오전 11시. 선미의 근무 시간은 아니지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톨게이트에 도착한 동수는 직원에게 물어본다. 밤에 근무하시는 이선미 씨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이선미요? 오늘부터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아 가셨는데요. 동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옮기셨어요. 본인이 신청하셨대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자신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그녀를 완전히 떠나보낸 것일까? 꽃다발을 들고 터덜터덜 트럭으로 돌아온다. 그날 밤 동수는 다시 자정의 톨게이트를 지난다. 낯선 직원이 창구에 있다. 동수는 공허한 눈빛으로 앞만 바라본다. 몇 달간 기다렸던 11시의 설렘은 이제 없다. 대신 후회만이 가득하다. 집에 돌아온 동수는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녀를 의심했을까? 가장 소중한 인연을 자신의 손으로 밀어낸 것 같아 괴롭다. 선미 씨, 정말 미안합니다. 빈 방에 울리는 목소리.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동수는 여전히 그 톨게이트를 지난다. 하지만 창구 안에는 더 이상 선미가 없다. 낯선 직원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넬 뿐이다. 그 짧은 순간마다 동수의 가슴은 더욱 조여든다. 또 왔네요. 매일 이 시간에 오시는군요. 새로운 남자 직원이 말을 건넨다. 동수는 형식적인 미소로 답할 뿐이다. 이제 이곳에서의 짧은 대화는 그에게 의미가 없다. 집에 돌아온 동수는 책상 앞에 앉는다. 종이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한다. 머릿속에 맴도는 말들이 많지만 글로 옮기는 건 쉽지 않다.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쓴다. 이렇게 하면 될까? 다음 날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선다. 먼저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산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 한 개. 모두 선미를 위한 것이다. 톨게이트 관리사무소 앞에 선 동수.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간다. 혹시 이선미 씨가 발령받은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사무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본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무슨 일로 찾으시나요? 동수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낸다. 이것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해로 상처를 드려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서류 전달할 일이 있어서 그때 함께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동수는 꽃다발과 캔커피 그리고 마음을 담은 편지를 맡기고 나온다. 적어도 그녀에게 사과의 마음은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미 씨, 어제는 제 말이 경솔했습니다. 듣지 말았어야 할 소문에 휘둘려 당신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의 미소, 배려,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짧았던 우리의 만남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동수 올림. 그날 밤 동수는 또다시 11시에 톨게이트를 지난다. 새로운 직원이 형식적으로 인사한다. 동수는 평소와 같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친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적어도 사과는 했으니. 사흘이 지나고 동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톨게이트를 지난다. 오늘도 낯선 직원이 창구에 있다. 동수는 이제 기대 없이 지나치려는데 직원이 그를 부른다. 혹시 최동수 기사님 맞으세요? 동수가 놀라서 고개를 끄덕인다. 직원이 작은 봉투를 건넨다. 이거 맡기고 가신 분이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는 동수. 창구를 벗어나 휴게소에 들러 봉투를 연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다. 동수 씨, 저도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갑자기 자리를 옮겨서 사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꽃과 커피, 그리고 편지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 방향 백양사 톨게이트입니다. 여전히 11시에 근무해요. 시간 되시면. 선미, 동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용서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내비게이션을 확인한다. 백양사 톨게이트는 여기서 꽤 떨어져 있다. 하지만 동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 날부터 동수는 운행 경로를 조정한다. 더 멀리 돌아가야 하지만 11시에 백양사 톨게이트를 지날 수 있게 스케줄을 짠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밤 11시 정각, 동수의 트럭이 백양사 톨게이트에 도착한다. 창구 안에 선미가 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미소를 짓는다. 오늘도 조심히 가세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기색이 없다. 대신 따뜻함이 가득하다. 동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네, 내일도 이 시간에 올게요. 그날 밤, 동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실수했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루트, 새로운 시작. 최동수는 이제 매일 조금 더 긴 거리를 돌아 백양사 톨게이트를 지난다. 11시에 맞춰 도착하는 그의 트럭을 이선미는 항상 환한 미소로 맞이한다. 조금씩 다시 쌓아가는 신뢰,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어 간다. 오늘도 먼 길 오셨네요. 어느 날 밤, 선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동수는 부끄러운 듯 웃는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니까요. 선미의 얼굴이 살짝 붉어진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선미가 먼저 입을 연다. 동수 씨, 이번 주 목요일에 잠깐 쉬는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동수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네, 물론이죠.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 백양사 톨게이트 근처 작은 카페. 평소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한다. 선미는 평소의 근무복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다. 동수도 오랜만에 정장 대신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나왔다. 오늘은 근무 안 하세요? 동수가 조심스레 물어본다. 선미가 웃으며 대답한다. 휴무일이에요. 이런 날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잔의 커피.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린 도로가 보인다. 동수의 일터이자 선미의 일터, 그들을 이어준 공간이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동수가 먼저 입을 연다. 선미는 고개를 저으며 커피잔을 매만진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서둘러 자리를 옮겨서 미안해요. 그날 너무 상처받아서. 동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확인도 않고 그런 말을 꺼내다니. 선미의 눈에 슬픔이 어린다. 사실 그런 소문은 처음이 아니에요. 야간에 일하는 여자들은 다 그런 소리 듣곤 하죠.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은. 동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다. 선미가 이야기를 이어간다. 제가 왜 야간 근무를 지원했는지 아세요? 딸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이에요. 낮에는 다른 일도 하고 밤에는 톨게이트에서 일하면서 수당을 더 받으려고요. 동수는 선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저민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깨닫는다. 딸이 대학생인가요? 선미의 표정이 밝아진다. 네, 21살이에요. 올해 2학년인데 의대에 다녀요. 제가 혼자 키웠거든요. 이혼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딸을 키우시다니. 선미는 쑥스러운 듯 웃는다. 동수 씨는요? 아들 있다고 하셨죠? 동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다. 네, 33이에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솔직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 일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거든요. 선미는 공감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자녀들 키우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우리처럼 혼자서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삶, 외로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인생. 알아요? 처음 동수 씨가 말을 걸어주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선미의 고백에 동수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선미가 웃으며 설명한다. 매일 수백 명의 운전자를 만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기만 해요. 누군가 인사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날이 덜 힘들었어요. 동수는 가슴이 따뜻해진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미 씨의 조심히 가세요라는 한마디가 하루의 위안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들은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는다.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대학 기숙사에 있고 집에 돌아가면 빈집뿐이라. 선미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동수는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한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선미 씨와 대화하면서 다시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이었죠. 선미가 동수의 말을 마무리한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그 눈빛 속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10시가 되었다. 선미는 집에 돌아가야 했고 동수는 그날 밤 운행이 남아 있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어요. 카페를 나서며 선미가 말한다. 동수는 조심스레 물어본다.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또 만나도 될까요? 선미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다음 휴무이래요.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지나고 봄의 첫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최동수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회사에 무리한 부탁을 했다. 백양사 톨게이트 근처 물류창고 배송 업무로 변경해달라고. 30년 근속 기사의 부탁을 회사는 거절하지 않았다. 이제 야간 운행은 줄이고 주간 근무 위주로 하세요. 관리자의 말에 동수는 감사함을 표했다. 야간 운행이 몸에 밴 그였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했다. 선미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오후 5시 동수는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창고로 돌아온다. 트럭 열쇠를 반납하고 가방을 챙긴다. 예전 같으면 이제부터 야간 운행을 시작할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퇴근하십니까? 동수 씨? 창고 관리자가 묻는다. 동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백양사 톨게이트 부근 작은 공원. 동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린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있다. 봄을 알리는 튤립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선미가 걸어온다. 근무복 대신 화사한 봄옷을 입은 모습이 낯설지만 아름답다. 기다리셨어요? 선미가 다가와 인사한다. 동수는 꽃다발을 건네며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걷는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선미의 휴무일마다 만났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간단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해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함께 했다. 서서히 가까워지는 마음만큼 자연스러워진 관계. 이번 주말에 딸아이가 집에 온대요. 선미가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혹시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딸아이가 동수 씨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해해요. 동수는 잠시 망설인다. 선미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다. 괜찮을까요? 저야 영광이지만. 선미가 웃으며 그의 팔을 살짝 건드린다. 물론이죠. 제가 늘 동수 씨 얘기를 하니까
딸아이가 만나보고 싶대요. 동수는 문득 자신의 아들을 떠올린다. 아마 자신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 깊은 한숨이 나온다. 저도 다음 주에 아들에게 연락하려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선미 씨 얘기도 하고. 선미는 동수의 손을 살짝 잡아준다.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한다. 동수와 선미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본다. 그동안 그들이 나눈 대화, 함께한 시간, 그리고 서로에게 전한 위로가 모두 특별했다. 신기하죠? 이 모든 게 톨게이트에서 시작됐다니. 선미가 중얼거린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조심히 가세요라는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미가 부드럽게 웃는다. 저도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짧은 인사가 이렇게 될 줄은. 동수는 조심스레 선미의 손을 잡는다. 거칠고 굳은 손, 평생 운전대를 잡아온 흔적이 담긴 손. 선미는 그 손을 마주 잡는다. 마찬가지로 고된 삶의 흔적이 담긴 그녀의 손. 선미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동수의 진지한 물음에 선미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진다. 동수는 선미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 작은 아파트 앞. 두 사람은 잠시 서 있다. 이젠 제가 톨게이트보다 더 반가운 사람이죠? 선미가 장난스럽게 묻는다. 동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한다. 맞아요. 당신 덕분에 밤길이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선미는 살며시 동수의 뺨에 입을 맞춘다. 간단한 작별 인사. 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동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드넓은 하늘을 바라본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다.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넨다. 당신, 이제 괜찮아요. 나도 이젠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며 동수는 생각한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59년을 살아오면서 이미 모든 것을 겪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톨게이트에서의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집에 도착한 동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연다. 텅 빈 집이 그를 맞이한다. 하지만 이제 그 빈 공간이 예전처럼 고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동수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아내의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놓는다. 새 시작이네요. 늦었지만 내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그날 밤, 동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든다. 내일은 선미와 그녀의 딸을 만나는 날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들에게 연락할 것이다. 이제 그의 인생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하면의 한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